이번에는 김도영 전문가의 필식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쌤 김도영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업계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석 전까지는 반등, 추석 이후에는 글쎄다, 뭐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하방도 경직됐지만 상방도 경직됐다, 이런 좀 비관론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한 주를 시작하기에 찜찜한 마음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시황과는 뭔가요? 네, 일단 지금 동시만기가 아무래도 이제 거래일 수가 짧다 보니까 월, 화, 수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 대명절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아마도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의 뷰에 저도 동의를 좀 표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말까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시장의 뷰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투자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위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깜짝스러운 중국발에 대한 부양책이 확대됐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도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환율 시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고점이 살짝 막히면서 조정 부분으로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환율에 대한 안정성이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아마도 우리는 1197원에 대한 이탈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항이 걸린다라면 주식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뷰의 변함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1,200원에 대한 저항대가 하나 걸렸고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급락 부분을 연출이 되면서 실제 이제는 1,197원 이하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의 수급도 이제는 시장의 매도 규모 쪽으로 나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이 부분의 원달러 환율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이제 동시만기에 대한 이벤트성만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지 규모를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대략적으로 1,196원 정도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오히려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붙여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깜짝스러운 중국발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준율 인하가 또다시 한번 전격적으로 단행이 되었죠. 이 부분에 호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에 대한 돌발적인 악재 발표와 함께 경기 침체, 그다음에 독일발에 대한 위축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신흥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냐는 부분에 원달러를 체크해 보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몰아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9월 동시만기 미결제 약정이 이제 전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으로 지금 30만 계약 이하 쪽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위와 아래가 이제 동시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서 좀 열려 있는 부분인데요. 위쪽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8월 6일과 8월 26일 날 저점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하나만 공포스러운 부분에 나와야지만 시장이 좀 빠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오지 않고 녹색 쪽이 나오지 않고 저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을 바로 나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는 폭을 보면 이미 시세와 함께 종목별들의 단기 고점 부분에 꽉 막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에 대한 전략 부분도 목요일부터 먼저 잡아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소강 상태인데 여기서 위쪽으로 여론 이벤트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수급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필식 선물 변곡가 쪽에서 보는 부분은 전일보다 조금 더 낮은 267.30을 좀 저항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조금 꽉 차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눌려가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히려 이 속에서는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종목이나 지수에 대한 바스켓 매매 쪽으로는 공격적인 매수를 좀 붙여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점 부분에 대한 변곡가는 265점 70포인트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서 대롱대롱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이 걸리면서 수급에 동시만기에 대한 이슈 부분, 이게 특히나 스프레드 부분으로 잠시만 말씀 좀 드려보면 실제로 12월 물가의 가격 오차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스프레드 자체가 0.15포인트이기 때문에 세 틱의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롤오버하는데 부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나봐야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우리 쪽에 공격적으로 들어온지 볼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그만큼 위쪽 상단을 제가 저항대를 조금 짧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은 지금 고점에서 원달러 환율 그나마 방어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제는 초급에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에 이제 필식 테마 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다행히도 이제 큰 피해는 많이 없었던 것으로 뉴스를 통해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태풍이라든가 이 장마비에 의한 피해 부분은 폐기물들이 증가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폐기물, 계속 호실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실적주로 분류되는 업종이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YN텍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금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와서 직전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눌림목 부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반드시 8,650원대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돌파 자리 안착 부분은 9,150원대 부분에 대한 돌파 여부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자보다는 매수자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 값을 이용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코엔텍입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다죽 형태를 잘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요 11,000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면 위쪽 부분에서는 한 번 더 11,400원대 이상 부분에 요 갭 부분에 대한 한 번은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력 테스트는 최근에 1,300원대의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분류된다라면 저는 4, 4분기에 기대를 해본다 폐기물은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인선 ENT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불협화음이 있다가 동반해서 올라와서 지지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7,7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만 나온다라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좀 열어둘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래간만에 KC그린홀딩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조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과 직전 고점 부분을 뚫어내면서 안착을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4,3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지수의 분위기는 신경을 끄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흔들어대면 만약 한시 눌려 조정이구나 그러면 그때 종목분들 사고 싶었던 종목분들의 눌림이 동시에 들어온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에브리바디 오늘도 필식